여러분,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을 그저 나이 탓이나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하고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에서조차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이자 독소 신호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만든 놀라운 과일 3가지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규환입니다. 어젯밤에도 또 일어나셨습니까? 새벽 2시 그리고 또다시 4시 시계를 볼 때마다 또 가야 하네. 한숨만 나오시죠. 이놈의 전립선 때문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체념하며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머릿속은 이미 또렷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에서조차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신호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잠들기 전 먹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요. 만약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 없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평범한 과일 몇 조각으로 밤새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것만은 건강에 좋겠지 믿고 매일 저녁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 98 이동진 어르신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3시간 내리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눈만 감으면 또 일어나야 해요. 그 절박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저녁 식단부터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녁 먹고 출출하니까 빵에 딸기잼 좀 바르고 잠 잘 오라고 따뜻한 국화차 한 잔 마시지 겉보기엔 참 건강한 간식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밤새 방광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빵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 잼 속에 가득한 당분, 그리고 잠이 잘 온다고 굳게 믿었던 그 차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 이 모든 것이 밤새 방광을 자극해서 지금 화장실 가야 해라는 신호를 쉬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어르신은 잠을 자기 위해 마신 그 차 때문에 오히려 잠에서 깨고 계셨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드시는 음식이 어르신의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료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들도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장과 방광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이웃사촌입니다. 밤사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이나 나쁜 균들 때문에 장에 가스가 차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그 압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짓누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방광은 소변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꽉 찼다고 착각하고 뇌에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 가짜 신호에 속아서 귀한 잠을 빼앗기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방광이 아닌 장을 편안하게 하고 방광의 염증을 다스리는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드릴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방광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 과일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의 염증을 씻어내는 크랜베리입니다. 이 작고 붉은 과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쁜 세균들이 우리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마치 프라이팬을 코팅하듯이 싹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소변을 봐도 개운치가 않고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 장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참 좋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2살. 박 여사님은 늘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라는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밤에도 그것 때문에 2~3번은 꼭 깨셨죠. 저는 박 여사님께 다른 약 대신 저녁 7시 이전에 이 크랜베리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꾸준히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분이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며 선생님 정말 방광이 시원해진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참 밝으셨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건조 크랜베리 한 숟가락 혹은 100% 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몸이 좋은 성분을 흡수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다만 신맛이 강해서이가 약한 분들은 꼭 식사 후에 드시거나 물에 더 연하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피를 물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 꼭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부 압력을 낮추고 장을 달래는 배입니다. 제가 앞서 방광을 누르는 진짜 범인이 바로 그 이웃장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열쇠입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장속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끈끈한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것이 우리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밤새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장에 찬 가스가 바로 방광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소변이 반도 안 찼는데도 꽉 찼다는 거짓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이죠. 장이 편안해지니 그 옆에 있던 방광을 짓누르는 압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여덜 이동진 어르신께도 밤에 드시던 빵과 잼 대신 저녁 7시에 신선한 배 반쪽을 드시게 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께서 속이 편안하니 잠도 더 깊게 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달콤한 간식 생각도 줄어들고요. 꼭 기억하세요. 통조림 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설탕물이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신선한 생과일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거든요. 시간은 저녁 7시 이전을 꼭 지켜주세요.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반쪽이 아니라 쪽만 맛을 보시는 정도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수박은 물이 많아서 밤에 피해야 한다고만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였습니다. 세 번째,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수박입니다. 다들 수박이 인뇨 작용이 강해서 밤에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지만 그건 먹는 타이밍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수박의 붉은 색소에 든 좋은 성분과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성분은 오히려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장이 밤새 무리하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줍니다. 5년 넘게 약알료 약을 드셔도 효과가 시원치 않던 69의 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특별한 처방을 드렸어요. 바로 저녁 6시 반에 수박 딱 한 조각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라며 반신반응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미리 흡수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가볍게 배출할 준비를 마친 뒤에 잠자리에 들게 된 겁니다. 최 선생님은 열흘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황금 시간은 저녁 6시 30분입니다. 양은 작은 한 조각입니다. 8시 이후에 드시면 독이 되지만 이 시간에 드시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수박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수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배나 크랜베리를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의 건강만이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변기 2가지를 특별히 더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변기는 장 마이너스 방광축을 다스리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제가 앞서 장에 가스가 차면 방광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잠들기 2시간 전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반 컵을 드셔보세요. 이 속에 든 좋은 균들이 밤새 우리 장 속에서 나쁜 균들과 싸워 이겨줍니다. 장을 지켜주면서 방광을 압박하는 가스가 차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것이죠. 70살이 넘으신 한 여성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야간뇨 2가지 고통을 다 겪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가 늘 빵빵하고 밤에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분께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대신 잠들기 2시간 전이 요거트 반 컵을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이렇게 편안한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물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다만 우유가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대신 된장이나 김치 같은 우리 발효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비밀 변기는 특히 우리 남성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호박씨 열만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죠. 이 호박씨 속에는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아주 특별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저것 챙겨 먹기 귀찮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께 이 호박씨 열은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과 전립선 건강 2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꼭 10에서 15알 정도만 드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묻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돌아볼까요? 새벽 2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 또 가야 하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며 한숨을 쉬며 일어나시죠. 겨우 다시 잠들만 하면 새벽 4시에 또 깨웁니다. 창박한데 머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은 젖은 솜처럼 축 처집니다. 내가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외로웠던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붉은 과일 크랜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방광벽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저녁 7시, 배 한 조각은 어땠습니까? 밤새 부풀러 오르던 장을 어머니 손길처럼 부드럽게 다독여서 방광을 짓누르던 그 못된 압력을 없애주는 평화의 열쇠였습니다. 저녁 6시 반이, 수박 한 조각은 또 어땠습니까?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시간을 지켜 먹으면 약이 되어 밤새 일해야 했던 우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혜 건강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린 요거트와 호박씨는 어떻습니까? 좋은 균들로 장을 지키고 전립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동진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매일 빰빵과 잼차를 드시며 밤새 잠을 설치던 그분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고 제게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해가 떠야 일어나요. 꼭 젊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 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내가 드디어 알아주고 들어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당뇨가 있어서 저런 과일 먹기 무서운데 내 나이가 여인데 이제 와서 저게 효과가 있을까?
매일 저녁 시간을 맞춰 챙겨 먹는 건 너무 귀찮아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평생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만큼 우리 몸을 빠르게 늙고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몸은 90이 넘어도 10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회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왜 꾸준함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위대할까요? 약은 증상을 잠시 누를 뿐이지만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은 내 몸의 근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방광을 자극하던 장내가스가 사라지고 밤새 뒤척이게 만들던 혈액 속 염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이 쌓여 산이 되듯이 하루하루 쌓여 멈췄던 내 몸의 건강한 공장이 다시 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는 말 참 많이 듣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실천하는 급의 한 조각 그 호박씨 열리 당장 내일 아침에 컨디션을 바꾸고 1년 뒤 2년 뒤 침상이 아닌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저걸 다 어떻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 딱 한 가지만은 제발 꼭 실천해 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0분 전, 그리고 눕기 바로 직전 화장실을 2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만 가고 바로 누십니다. 하지만 우리 방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처음 갔을 때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덜 풀려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 몇 방울 안 되는 소변이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 할 그 새벽 2시 3시에 방광이 찼다는 가짜 신호를 내로 보냅니다. 하지만 눕기 직전에 한 번 더 가면 우리 몸이야 이제 정말 자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방광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원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뇌를 속일 원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나도 밤에 자꾸 깨하고 말하는 친구분이나 밤마다 화장실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분들이 계시다면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지긋지긋한 밤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 모임에서 함께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나도 해봐야겠다는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건강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는 활활타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밤의 질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의사로서 평생 경험한 더 귀하고 소중한 건강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깨지 않는 밤이 당당한 인생을 열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더욱 행복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